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 함께 하겠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힘, 오랫동안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지혜와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경험하는 그런 책입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 들어있어요. 이분은 컨설팅 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글로벌 기업 동향을 이해하면서 인문학의 조예가 깊은 경영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 방송, 그다음에 여러 책을 출간하신 저자의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술집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술집이 잘 되게 하려면 예쁜 마담과 술을 마시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80세 할머니와 술을 마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일본에 있는 술집은요, 단골 손님 가운데 전직 총리를 포함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소설가 엔도 수샤쿠, 일본 이토추 상사의 전 회장, 세지마 류조 등 명사 등이 즐비한 술집이래요. 아리마 할머니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술을 매개체로 인생 상담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어주고 이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존경받는 멘토였대요. 술집 마담이 할머니고 존경받는 멘토. 근데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었대요. 90살이 돼서야 술을 입에 대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시죠. 1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변화, 그런 업의 본질, 업의 개념에 대해서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고전의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 일본의 유명한 경영자죠. 자, 이 사람은 몸이 되게 안 좋았대, 어렸을 때. 그런데 매사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가난을 주었기에 부지런함을 얻었고 병약함을 내렸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충분히 교육받지 못할 환경을 선사해 다른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했다.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좋게 생각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정말 낮추는 삶으로 자기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온 그런 경영자죠.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누구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 독일 시인이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수명은 끼케야 30년, 40년이었는데 50년 이상, 100년 이상을 유지하려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장수하는 어떤 기업의 비결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잘 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비행기를 타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쓰인 성경, 불경, 논어를 읽고 공감합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삶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하다고 느낀 리더십 서정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제가 조만간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도 나와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역사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등을 독파했고 사회과학으로서 경영학을 정립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 막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부터 역사, 정치, 철학, 심리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분야를 골고루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도 다 좋아하는 분야인데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었던 사례는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햄버거와 감자칩을 좋아하기로 유명하대요. 몰랐어요. 왜 그걸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요, 고향에 있는 임신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직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과거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클린턴의 어머니는 이름이 캐시디라는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블라이드 4세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게 클린턴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미국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간호사가 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클린턴, 이제 로저 클린턴이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계부의 성을 따라 클린턴으로 개명까지 했지만 불행히도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까지 행사한 무례한이었습니다. 캐시디는 이후에도 3번을 더해서 결혼해서 총 5번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어머니도 힘들었고 클린턴도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성적, 축구, 음악, 다방면에서 실력을 발휘를 했고요. 고교 졸업반이던 해에는 우수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백악관을 방문해 존 F 케네디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대학 시절에 똑똑한 아내 힐러리를 만나서 백인 상류 상회의 기반을 구축했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흑인 빈민가에 살면서 햄버거 감자칩을 즐겨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요리사가 이제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데 자꾸 이제 이런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그냥 튀겨서 나오는 거 케찹 그냥 뿌려가지고 이런 걸 이제 너무 좋아하고 계속 그런 걸 원하니까 요리사가 그런 냉동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을 자존심을 허락치 않아 했대요. 그래서 막 해고시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또 나온 얘기가 유년기의 입맛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걸 평생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입맛, 사춘기 음악, 청년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옷으로 신분을 구분했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라색 염료가 되게 귀했기 때문에 보라색을 거의 왕실에서만 입었고 우리 양반과 평민의 옷이 또 달랐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옷으로 이제 그걸 드러내기 힘들게 됐대요. 다 잘 살게 되고 복식이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뭐 옷 디자인 같은 건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명품 카피도 워낙에 많잖아요. 과거처럼 옷으로 신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상류층은 이제 신분이 아니라 돈으로 구분합니다. 소위 고가의 명품이 생겨나는 것이죠. 즉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없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브랜드를 붙여 장벽을 쌓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신분제에 따른 귀족층이 패션 리더였다면 이제는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정치인 등의 유행을 주도합니다.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 거의 1년간 로이비통과 에르메스의 매출이 20%에서 주식이 20%에서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루이비통 CEO가 뭐 몇십 조가 재산이 1년 만에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품의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못 살던 국가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18번 꼭 한번 뽑아봐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1번이 아니라 18번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배경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았던 게 몰랐던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상식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공연, 가부키 공연이라는 게 있었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상자가 있었고 이 상자 안에 이제 대표작이 있었대요, 작품이. 근데 18번이 마지막 곡이라서 가장 인기 있고 예술성 있는 공연으로 불렸고요. 가장 뛰어난 장기란 뜻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에 18번이란 단어가 전해지면서 가장 즐기고 잘하는 장기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었지만 사실 그냥 애창곡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18번 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19년도에는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K-팝 가수 공연에 수만 명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팝은 드라마, 음식, 패션, 미용 등 K-컬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삼성은요 신경영을 주창하면서 소니를 따라잡자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니가 거의 우리 소니 물건을 사질 않죠. 이렇게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 변화의 변곡점에서 게임의 새로운 룰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요 새로운 룰을 알아야 돼요. 자, 새로운 룰은요 여러분,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겠어, 난 취업이 안 되니까 자격증을 따겠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있대. 한번 이런 거 풀어볼까요? 가끔 면접 볼 때 이런 질문 던진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쥐는 몇 마리일까? 3일 이내에 알아보자. 3일 이내 정확하게 쥐의 마리수를 알아야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샘플로 조사를 쪼개가지고 농어촌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쥐를 먹이로 하는 고양이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접했던 가장 탁월한 답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쥐약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가 상정하고 있는 쥐 마리수를 알아오겠다라는 거였대요. 쥐에 대해서 평소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요, 윤태영 그 배우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이분은 재고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초밥이든 휴대전화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핵심은 속도다. 고가의 생선도 하루 이틀이면 가격이 내려가듯이 횟집이나 디지털 업계는 재고가 있으면 불리하다. 속도가 전부다. 자, 이게 뭐냐면 기업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유통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항상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맨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막 귀걸이 목걸이가 많아요. 막 액세서리점이다. 그럼 다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고 때문에 힘들죠. 그런 것도 유행도 막 지나버리고. 초밥도 생선이 이제 상한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휴대전화 그래서 삼성 보시면요, 잠깐 팔다가 딱 그냥 단종되잖아요. 빨리빨리 단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이 나오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직조공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입니다. 굉장히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롤모델이기도 하죠. 이분은요, 초등학교를 다닌 이후 공부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13살부터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도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독학을 했습니다. 별표할게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대요.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는 사업에 성공하고 1901년도 JP 모건과의 빅딜로 모든 사업체를 매각해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후 여생을 자선 사업에 매진합니다. 진정한 부자죠. 사업 더 이상 안 하고 자선 사업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워싱턴에 카네기 협회를 설립을 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미국의 부자가 왜 은퇴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2,500개나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비결이 바로 그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를 딱 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더 부강하게 잘 살게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훗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미래의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CEO들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책을 안 읽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라 TV를 보고 로얄 패밀리 분들도 함께 이렇게 책을 읽으면 우리도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다 책을 많이 읽고 평생 읽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라는 경제 전문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미네르바가 한 말들이 막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추앙을 받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미네르바가 잡혔죠. 잡혔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네르바는 현재 가장 뛰어난 우리의 경제 스승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듬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30대 무직자. 직업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았어요. 세간의 소위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당황했대요. 뭐야, 미네르바가 최고의 경제 스승인 줄 알았더니 작성한 글들은요, 인터넷에서 짜집기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뭐 짜집기 했다고는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경제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인터넷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을 하지 않고 학벌이 없는 사람도 진짜 이런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의 의견이 인터넷으로 급속히 유통이 되면서 기존의 미디어와 전문가를 압도한다. 왜? 미네르바가 하는 말이 맞았기 때문에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학위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따르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분도요,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집의 책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법이라는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효과적인 책 읽기. 공병호 박사의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자, 이분이 얻은 아이디어는 접어서 읽는다, 골라서 읽는다, 아끼지 않는다래요. 책을 막 험하게 막 줄도 긋고 막 메모도 하면서 봤다는 얘기죠. 책을 읽다가 중요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필요해서 다시 찾으려면 한참을 찾아야 합니다. 접는 방법은 위를 접고 아래를 접고 절반 접기. 절반 접기는 이렇게 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는 게 절반 접기예요. 저는 위에를 접었죠. 이렇게 밑줄을 그었죠. 저도 위에 접기하고 뭐 웰컴 리딩 해야 되면 아래를 이렇게 접어놓든가 이렇게 해요.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절반 접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통찰의 힘을 더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